2025년 3월 10일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으며 거짓말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그러나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영장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영장도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엄격히 적용된 영장이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아래와 같다. 1. 2024년 12월 17일 피해자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영. 2. 2024년 12월 19일 피해자 윤석열. 압수방법의 제한. 공무소에 대한 압수방법의 제한. 먼저 영장 제시를 통해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받는 방법에 의하되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위 방법에 의하여 수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을 허용함. 군사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제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이후 집행할 것. 이에 대한 공수처의 해명은 오락가락하며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1번 영장은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안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피의자가 다수여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하였다. 2번 영장은 영장 집행 주체가 국수본이므로 공수처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가 대표 피의자로만 윤 대통령이 적혀있을 뿐이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범죄사실에 공범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공수처가 영장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동문서답, 횡설수설하지 말고 간단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하기 바란다. 1번 영장과 같이 피의자가 다수여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 2번 영장처럼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은 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인가? 2번 영장은 조지호, 김봉식이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는 대통령이 유일하며 범죄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일 뿐이고 조지호, 김봉식에 대한 영장이 아니다. 공수처 사건이 아니어서 공수처가 국수본에 영장 청구 대행기관이 되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한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공수처가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공수처가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기재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이번 영장과 같이 서울중앙지법의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것이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간 이유이고, 공수처는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거짓말은 그 끝이 어디인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여 양치기 소년이 된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 양치기 소년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공수처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위법수사와 불법행위의 관련자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